MySQL 계정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을 설치하고 MySQL 계정하고 DB 스키마를 그 전 시간에 이제 생성을 하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오색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에는 오색 MySQL 계정을 생성해야지 오색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u root-p 이런 명령을 주고 MySQL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create database osec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grant insert는 이제 삽입하는 거고, select는 이제 선택하는 거고, update는 수정할 때 사용하고, create는 생성할 때, delete는 지울 때, 그리고 이건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런 명령을 쓰고,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를 이렇게 패스워드라는 걸로 넣어줍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flush privileges 명령해주고 quit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MySQL 스키마를 가져온 다음에 요걸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임시 디렉토리인 템프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오색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템프 디렉토리에 오색 HIDS를 다운받고 여기에다가 압축을 풀었을 경우에 요 안에 보면은 하부 디렉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소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make set db, 이게 바로 스키마를 생성하는 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스키마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make set db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ostgrid thread SQL client live 이 설치가 안 됐다,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os underline dbd 디렉토리 이동하고 MySQL 에서 오색 db 스키마를 실행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하고, 상위로 올라간 후에 이 install이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MySQL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여러분이 설치하고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각종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버전이 틀려 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리눅스 설치하고 MySQL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실시를 한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해주면 별 문제 없이 진행. 그리고 이제 config 파일을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오색 config 파일은 r 디렉토리 밑에 오색 밑에 etc 밑에 osec.conf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내용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패스워드, 아까 패스워드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했죠. 요것만 뭐 달라질 수 있으면 달라지는 건데 그냥 동일하게 여러분들 작성하면 되고, 이 로컬호스트 IP 넣고 오색 데이터베이스명 type MySQL 요거만 추가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config 파일을 수정을 했으면 재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osec control enable database 그리고 osec control restart 을 해주시면 서버가 재시작이 됩니다.
재시작이라는 거는 환경 설정을 바꿨을 때 그걸 적용해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 알림인데, 이메일 알림은 여러분이 그 오색을 설치할 때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이메일 알림 설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면 yes 하면 이메일 알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SMTP는 자체 그 SMTP는 자체 그 서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컴프 내용에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yes 돼 있고, 이 주소는 이제 여러분이 입력한 주소죠. 입력한 주소 여기 넣으면 이 주소로 이 SMTP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발송하게 되고, 발신자 메일은 이렇게 됩니다. 오색 로컬호스트 로컬 도메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메일 설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메일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오색 HID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나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알림 설정을 하려면 기존에 본인의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림 설정을 받을 전용 이메일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룰 제외 처리인데, 어떤 룰을 제외하고 싶을 때는 local underline rules.xml 파일에 추가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한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걸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오탐이나 과도한 탐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룰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local rules.xml 파일에다가 제외된 룰이 기본적으로 몇 개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넣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룰 아이디가 있고, 레벨이 7 오버라이트 yes, 윈도우스 로그인 페일 이런 걸 넣어주면 요거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그 룰을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 되는 파일명은 그러면 local rules.ml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대상 로그를 이제 추가할 때 이것도 이제 오셋 컨피그 설정 파일 내에 모니터링 로그 대상 파일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드라이브 명이 되겠죠. C라든지 D라든지, 그 다음에 폴더명, 그 다음에 오색 에이전트 밑에 오색 컨피그 파일에다가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니터링 하고 싶은 로그 파일들, 대상 로그 파일입니다. 여기다 넣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나로지는 오색 로그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대시보드라는 게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뭐 계기판이 나오고 RPM이 나오고 뭐 연료 효율성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쭉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오색 웹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보다 나은 환경에서 그 HIDS 로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나로지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파치 웹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치가 필요하고, PHP 공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PHP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YUM, 요게 그 유틸리티라고 그랬죠. YUM install ATT
PD, PHP, PHP MySQL, 모드 SS. 이건 이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이걸 해주면 한 번에 이것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HTTPD는 뭐 아파치라고 보시면 되고, PHP는 PHP, PHP MySQL. 그래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지와 오색 DB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와 같은 명령을 써줘야 되는데, 아파치하고 PHP가 설치가 되면 재부팅 시, 부팅 될 때마다 이제 HTTPD 데몬이 구동을 해야지, 매번 일일이 그걸 실행하는 게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부팅 시에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면 됩니다. 체크 config httpd on 하고 서비스 httpd 리스타트 이렇게 해주면 매번 부팅 시에 httpd 데몬이 이제 구동이 되죠. httpd 데몬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웹서버면 웹서버에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이 httpd 데몬이 동작을 해서 이 프로세스가 이 사용자 접속한 요구사항을 따라서 처리를 해줍니다. 얘가 이제 어디 접속하면 거기 해당되는 파일과 이미지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갑자기 동시에 뭐 50명이 접속했다. 그럼 HTTP 50개가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각각 사용자를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이 파일은 git repository를 통해서 패키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git 코어를 설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HTML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그 아날로지를 다운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아날로지 디렉토리 이동을 하면 그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DB 설정 파일인 요 PHP new를 오색 PHP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요. 변경한 방법은 리네임을 해줘도 되고, 이 move라는 명령을 써서 파일명, 새로 고칠 파일명을, 현재 파일명, 새로 고칠 파일명을 해주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VI 에디터를 통해서 db-osec.php 파일을 접속을 해서 이 db-osec.php에 db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패스워드라든지 로컬호스트 IP라든지 db 네임, db 유저와 db 네임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db 정보가 수정이 완료되면 그 오색 WUI로 접속을 해보면 이 아날로지가 실행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시보드처럼 이렇게 시각화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뭐 다수의 에이전트에서 수집된 정보를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에이전트를 빠르게 찾아서 보안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방화벽은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의 차단하는 거였고, 어떤 기준으로 차단하냐면 어떤 IP와 포트 넘버를 봅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포트 넘버로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차단을 하고, 그리고 유해한 IP대에서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차단을 하고. 근데 이제
합법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IP와 정상적인 포트 넘버를 통해서 접속을 하더라도 그 안에 패킷 안에 어떤 악성 코드가 숨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해커하기 위해서는 NIDS나 HIDS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HIDS는 호스트 베이스드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고 NIDS는 네트워크 베이스드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죠. 그래서 NIDS는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그래서 침입 탐지용 전용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HIDS는 일반 호스트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HIDS는 주로 네트워크 내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면에 NIDS는 네트워크 상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패킷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통로를 갖다 막고 있기 때문에 NIDS 자체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네트워크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NIDS 같은 경우에는 IP를 굳이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당해도 되는데 할당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일종의 이거는 터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NIDS는 그렇죠.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패킷을 검사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죠. 그렇지만 HIDS 같은 경우는 IP 어드레스를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일반 호스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NIDS는 네트워크상에서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만약에 IP를 갖다 주게 되면. 근데 HIDS는 일반 그 허브에 연결되어 가지고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침입 탐지 시스템을 숨기기 위해서는 요 HIDS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패킷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나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다음에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이상 행위를 하면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HIDS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HIDS는 기본적으로 로그를 분석해서 이상 행위를 판단을 하지만 파일이나 레지스트리 프로세스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간혹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더라도 경고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 오탐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탐지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탐지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정상적인 행위를 등록해 놓고 거기에 벗어날 때 탐지를 하기 때문에 오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새로운 형태의 공격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환경에 맞춰 가지고 정상 행위로 판단되는 것은 제외 처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local underline rules라는 파일에다가 예외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HIDS보다 더 강력한 서버로 보완한다면 보안 OS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죠. 이 HIDS는 자체 OS가 있는데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OS가 있는데 그 OS의 취약점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탐지를 못 하겠죠. 그래서 자체의 그 침입 탐지용 OS를 구축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OSEC 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M 웨어를 실행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페도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럼 페도라 설치하기 위해서는 ISO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ISO 파일을 다운을 이렇게 받고 여기다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그 경로를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설정을 해주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8기가가 메인 메모리인데 저는 4기가로 할당을 했고요. 프로세스는 2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 버추얼 머신을 클릭을 하면 이 페도라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화면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리눅스를 설치를 하면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파일이 없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서 오류가 발생해서 제대로 설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리눅스를 설치하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처음에 여러분이 생성한 관리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터미널을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오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색 매뉴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터미널 하나 실행을 해 놓고, 좀 화면을 좀 키울게요. 그리고 관리자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sudo -i를 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관리자 모드가 됩니다. 이 샵으로 바뀌었죠. 아까 달러였었는데 일반 사용자에서 이제 관리자 모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템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이어폭스를 실행해서 오색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오색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가게 되면 요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버 에이전트 여기 있죠. 3.6.0 요걸 이제 다운 받으면 되는데요. 이걸 다운 받아서 이 디렉토리를 놓고 다운 받으면 그 파일이 어디 가냐면 여러분 홈 디렉토리 밑에 여러분 사용자 이름 밑에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파일이 지금 다운 받은 거죠. 그래서 요걸 압축을 풀고, 압축 풀 때 이제 -xvgf 오색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압축을 풀면 압축이 풀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색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install.sh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미리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다큐멘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 거기 보면 인스톨레이션이 있죠. 여기 보면 리눅스별로 다 있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걸 다 깔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nstall.sh 실행을 하면 잉글리시로 돼 있어요. 한글이 없습니다. 잉글리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사용자 누구고 로컬호스트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엔터 누르면 여기서 What kind of installation do you want?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버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서버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 그냥 그냥 엔터 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아까 얘기했죠. yes 하게 되면 본인이 그 경고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뭘 물어보냐면 SMTP 서버 이걸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걸 사용할 거라고. 그러면 yes. 그리고 그 데몬을 인테그리티 체크할 거냐, 무결성 체크할 거냐, 당연히 yes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루트킷 디텍션 엔진을 사용할 거냐, 실행할 거냐, yes.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리스폰스를 사용할 거냐, 가능하게 할 거냐, yes. 그 다음에 파이어 드롭 리스폰스를 가능하게 할 거냐, yes. 그리고 요 IP가 이제 이 서버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IP를 기억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에이전트 등록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더 이상 뭐 추가할 화이트리스트가 없으면 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트 514번 포트죠. 확인 예스를 하고 그걸 선택하면 실행이 쭉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오류가 좀 났는데 이거는 이제 일일이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해 주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